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 질문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인류 최대의 질문을 두고 벌어진 두 철학거인의 빅매치, 플라톤 대 하이데거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해진 완벽한 길을 찾으라는 사람과 아니, 너만의 길을 직접 만들라는 사람.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끌리시나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정답이 딱히 없어 보이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탐험의 출발선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슈퍼스타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현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연 하이데거죠. 한 명은 아주 질서정연한 도시를 떠올리게 하고요. 다른 한 명은 뭔가 깊고 고독한 숲속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두 사람의 생각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라니까요. 자, 먼저 링 위에 오를 첫 번째 선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정해진 정답을 찾아라. 그에게 좋은 삶이란 건 말이죠.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벽한 청사진을 발견하는 거죠. 플라톤 철학의 심장에는 바로 이 선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조흠이라는 게,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인 것처럼 절대적이고 완벽한 조음의 원형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따라야 할 유일한 내비게이션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그 완벽한 조음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그 답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혼의 조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부품들을 완벽하게 착착 정렬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플라톤은 우리 영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첫째, 배의 방향을 잡는 선장, 바로 이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장을 도와서 배를 지키는 용감한 선원, 기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막 파도처럼 멋대로 날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삶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선장인 이성이 조종간을 꽉 잡고 욕망이라는 거친 파도를 잘 다스리면서 배를 올바른 항로를 이끄는 것, 바로 이 완벽한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비유가 플라톤의 생각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죠. 우리 삶의 악보는 선의 이데아라는 완벽한 교양곡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악보를 정확하게 읽고 내 영혼의 악기들을 조화롭게 다뤄서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것,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안전벨트 꽉 매세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점프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선수, 하이데거를 소개합니다. 만약 플라톤이 악보대로 연주해라고 했다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악보 따윈 없어. 네 음악을 직접 만들어. 하이데거 철학의 시작점은 바로 이 현존재, 독일어로는 다자인, 다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무슨 설명서나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 한복판에 툭 까고 내던져진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지는 오직 나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딱 두 종류라고 말해요. 왼쪽처럼 남들 하는 대로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그냥 휩쓸려가는 비본래적 삶. 그리고 오른쪽처럼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매 순간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본래적 삶이 있는 거죠. 아까 플라톤이 교향곡이었다면 하이데거는 즉흥 재즈 연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정해진 악보 같은 건 애초에 없어요. 오직 지금 연주하는 이 순간 나 자신에게 깊이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멜로디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좋습니다. 양쪽 선수의 스타일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맞붙여볼 시간이죠.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따르라는 플라톤, 그리고 너만의 실존을 창조하라는 하이데거. 세기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선수의 스펙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윤리의 근원부터가 완전 달라요. 플라톤은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이데아를, 하이데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주체적인 실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플라톤은 이미 있는 질서를 발견해서 참여하라고 하고, 하이데거는 나만의 길을 결단해서 창조하라고 합니다. 정말 정반대죠? 와, 이렇게나 다르다니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누군 말이 맞는 건데 싶으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번엔 플라톤의 안경을 딱 쓰고 하이데거를 한번 날카롭게 뜯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플라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본다면 과연 어떤 점을 지적할까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질서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던 플라톤의 눈에는 하이데거의 윤리가 가진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보일 겁니다. 아마 플라톤은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할 거예요. 첫째, 아니 기준이 없지 않나? 진정성만 있으면 뭐든 괜찮다는 건가?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 판단할 절대적인 자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둘째,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 각자 알아서 결단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너무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개인의 실존만 찾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 같은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이 대결의 목표는 누가 이기고 지내 승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거인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더 나은 질문을요. 내 삶을 어떤 렌즈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작곡된 교향곡의 악보를 발견해서 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보 없이 매 순간 나만의 멜로디를 창조하는 즉흥 재즈 연주를 하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 첫 번째 영상,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좋은 삶에 대한 개념 비교해보는, 즉 윤리적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명백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플라톤은 좋은 삶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 즉 모든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의 이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의 이데아라는 거죠.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거기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그 선의 이데아와 가까운 닮은 그런 삶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좋은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이제 구별된다라고 본 거죠. 하이데거에게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그걸 이제 본래성 이렇게 노트북 AI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만의 그 본래적인 삶의 모습, 자신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얼만큼 진정성 있게 살아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정해진다라고 봤는데, 비유로 든 내용이 아주 저한테는 인상적이고 재밌네요. 플라톤의 삶은 마치 교향곡과 같은 지휘자에 의해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표현되는 그런 교향곡과 같은 그런 삶을 좋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즉흥 재즈와 같은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신만의 개성, 또 자신만의 진정성 어린 그런 개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좋은 삶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플라톤식 사고가 기독교적인 사고와는 훨씬 더 가까운, 즉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겠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가 좋은 삶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적인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삶을 볼 때 우려가 되는 점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진정성을 선한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즉, 진정성 어린 나치가 되면 선한 삶이다, 좋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이데거의 논리를 그대로 쫓아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삶이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객관적인 좋은 삶에 대한 지표를 잃어버렸을 때, 목표, 지표, 기준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런 문제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성 어린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진정한 우리 인간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선의 모습, 선의 기준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는 게 더 옳지 않나.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래되고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플라톤적인 그런 좋은 삶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옳고 상식적이지 않나. 이성이 자신 안에 있는 용기를 잘 북돋우고 욕망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조화로운 영혼을 이루어서 그 조화, 매 순간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조화로운 그런 영혼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지 않나. 적어도 저는 플라톤 쪽으로 기울게 되네요.